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윤상 기자님하고 책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예. 뭐,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책을 네. 읽다가도 이제 좀 습관이 안 되면 또 안 읽은데 이런 또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책을 읽게 돼서 네네. 예,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소개시켜 주실 책은, 예. 이제 뭐, 죄와 벌, 뭐, 예. 그렇게 표현하기는 또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이제 저번처럼 네. 페이스북 보고 네.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읽은 책입니다. 이거 뭐, 나온 지 한 2, 3년 정도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2000년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2009년도에 네네. 출판이 돼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좀 된 책이긴 많습니다. 네네. 베스트셀러였다고 네네. 하고요. 베스트셀러. 예. 제목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살인자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호사 이야기죠. 변호사 이야기인데 뭐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좀 딱딱한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네. 이게 총 11개의 에피소드로 돼 있는데, 네.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예. 예, 잘 쓰고, 굉장히 번역도 잘했겠네요. 번역도 잘 돼 있고, 슬픈 이야기들도 있고, 네. 읽어보면 너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일단은 우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재밌습니다. 네네. 예. 뭐,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추천해가지고 11개 다 하기에는. 11개 다 하기에는, 네네. 우리가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관심 깊게 보셨던 네, 세 가지 예. 이야기를, 네.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일 3개. 네. 딱 3개. 그러면 여기 작가는 어느 나라? 예, 독일 미넨 출생의 1964년생이라고 아, 예. 합니다. 네네. 페르디난트 폰 시라크. 네네. 예. 뭐, 직업이 그러면 소설가? 변호사. 야, 네. 예. 형법 전문 변호사. 예. 그러면 이제 뭐 11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 소개시켜 주실 내용이, 네. 1번보다는 이제 두 번째부터 하시죠. 예. 첼로 이야기. 네. 첼로 이야기. 네. 첼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기사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어느 예. 그 남매 예. 중 누나가 되는 사람이 남동생을 욕조에서 익사시켰다. 욕조에서 욕조에서 익사시켰다. 예. 익사시키는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이제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오겠죠.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남편이 욕조에서 뭐 부인을 살해한. 예. 그때 그 의사인데 네네. 임산부 네. 그 만삭에 아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이 많았었죠. 네네. 네네. 그런데 왜 남동생을 죽였으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잖아요. 네. 잔인한데 여기에 이제 남매가 있습니다. 예. 레온 하르트하고 네. 레온이라는 네. 이 두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타클러라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네. 예, 건설업자 재벌인데 재벌 2세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강박관념을 너무 심어주는 그러한 예. 교육 방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두 남매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는 돈도 많고 재벌집 아이들이고 그랬겠지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예. 그 자라온 배경이 심지어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는 단 1원도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네. 한마디로 이런 게 이제 네. 교육 철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남매들은 아버지의 억압 하에서 굉장히 친근한 둘도 뗄 수 없는
누나하고 동생 사이가 된 거예요. 아,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결속을 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아버지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 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어도 돈 한 푼을 지급을 안 합니다. 아, 예. 일을 해라.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억압적인.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할 때쯤 되니까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아.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고 또 누나가 첼로를 잘 켰어요. 첼리스트. 첼리스트로. 네. 그래서 첼로가. 예.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제목이 첼로인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 두 남매는 진짜 끈끈하게 예. 잘 뭐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사고를 당하면서 누가요? 둘이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수상 스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당합니다. 사고가 당하는데 누나는 경상만 입었지만 아, 예. 이제 동생이 커다란 정상. 척추 손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사되는. 예. 그런데 이제 누나는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지만 아버지를 이제 배척을 하죠. 당신은 여기에 끼어들 게 없다. 아, 예. 예, 우리의 삶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근데 이제 누나가 그렇게 극진하게 몇 년 동안 하지만 이 동생은 어떻게 되냐면 좋아지지가 않다. 이제 뇌까지 이제 그 마수가 병의 마수가 이제 파열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굉장히 그 인간으로서의 그 저기 뭡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소위 말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다 큰인데 누나 앞에서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을 어린아이처럼 이런 걸 다 받아주다가 인간적 삶을 살지 못하는 동생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간적 삶을 살지 못하는 동생에게 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번 누나가 언제나 이렇게 이제 씻겨주는 그날도 똑같이 씻겨주는데 이제 그 익사를 시키고 예, 본인도 곧 얼마 안 있어서 물론 이제 막 경찰 조사 있는데 본인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집에서 또 안타까운 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첼로라는. 그러니까 영화의 꼭 한 장면 같죠. 뭐 그러더라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결국 이 누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갖은 이제 변호를 하겠죠. 이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누나는 죄책감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정당 방어. 정당 방어.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극우라든지 이렇게 좀 편향된 사람들이 참 설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집회에도 그냥 조금은 거기에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뛰어들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뭐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피켓으로 뭐 뺏어가지고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에는 스킨헤드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히틀러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파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정당방위라는 에피소드를 듣고 우리나라의 어떤 형법 체계가 아직 선진국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정당방위가 되려면 가인성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 이제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형법은 이 과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방어를 하면서 네. 뭐 그것 이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제압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심하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또 아니잖아요. 예, 쉬운 것도 아니죠. 네네. 쉬운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가행성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시키 너무 세밀하게 보지 않고 그걸 굉장히 유럽에서 그러니까 독일이니까 독일 법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네.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 그걸 갖다가 중지시키고 막을 것인가에 그러니까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만약 저 사람이 주먹으로 나를 위협을 하고 살인을 하려고 내가 무서움을 들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건 가행성이 넘어섰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뭐라 하냐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내 목숨에 위험하는데 칼로 찔렀어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정당방위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골랐냐면 일단은 이 에피소드만 딱 보면 그 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 아이덴티티. 예.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요. 네. 예. 여기에는 인물이 3명이 나와요. 네. 레츠베르크라고 베크라는 두 청년이 나옵니다. 네. 생양아치들. 예. 신나치족. 예. 스킨헤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날 그 역에서 예. 그 역 플랫폼이겠죠? 예, 역 플랫폼. 네. 그러니까 역 플랫폼에서 안경 쓴 40대 남자를 보고 저 사람에게 좀 삥이라도 뜯어봐야겠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괴롭히고 욕하고 칼로 여기에 상처를 내고 때려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예. 조롱을 하고 이제 몽둥이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칼로도 이렇게 위협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상처도 입히고. 예. 근데 이게 그 순식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자에게 2명 다 살해를 당해요. 아, 예. 예. 칼로. 예. 근데 이제 한 명은 한 명은 그냥 이 손으로 얘기를 쳤는데 예. 정확하게 급소 부위를 쳤다. 그러니까 예. 이건 프로 킬러의 냄새가 난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건데 자, 이 사람이 잡혔어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네네. 그대로 있어가 잡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묵비권 행사.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찾아야 그럼 되죠. 뭐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뭐 주변에 사람들의 증언도 있을 거고. 네, 뭐 그 증언밖에 없고 네. 결국은 이제 CCTV. CCTV. CCTV가 정확하게 이제 영상에 남아 있어요. CCTV하고 이제 목격자 2명.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옷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알 수 없다. 신분증 없고 옷도 맞춤복이라 상표가 없대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너는 죄인일 거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생각할 건데. 근데 네. 독일에서는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다. 예. 자, 이제 여기에서 근데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변호사한테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 변호사. 예. 이게 있었대요. 명함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형법 시라크라는 변호사에게 연결을 해서 변호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의뢰가 들어갔는데 이 변호사한테도 이 40대 남자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석방이 됩니다. 아, 예. 예. 재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을 받거나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독일 형법에서는 일단은 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하는 거죠. 예. 긴급 체포를 하면 독일 형법에서는 12시간 동안 잡아놓을 수 있답니다. 예. 그 동안에 구속영장을 받거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절차가 들어가요.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풀어준 다음에 기소를 하거나. 네.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게 여기는 이제 예비 판사가 그것을 이제 판결을 하게끔 돼 있죠. 예비 판사한테 가요. 가면서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정당방위의 과잉성 문제. 과잉성이 어느 정도 과잉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 예비 판사는 뭐냐면 그 과잉성을 그 검사가 그 가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정당 방위다. 네. 이걸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 네. 더 이상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다. 네. 더 갖고 와라 뭐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검사가 더 해본 결과 예. 거기도 자기들이 기소할 만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묵비권에다가 하니까 뭐 아무것도 뭐 더 이상 뭐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죠. 추가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구속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끝나버린 사건이다. 네. 2명이 죽었는데 대신에 네. 하나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랬죠. 그 명함 하나 있지 않느냐. 네. 이 경제 변호사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이놈 신원 보증을 할 것이다. 네.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이 사람하고 해서 잡아들이면 된다. 그것 가지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참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네. 예. 마지막 사건으로는 이제 패너. 예. 패너. 이거 뭐 부인을 갖다가 살해한 사건이다. 예. 근데 의사가 부인을 죽였다. 부인을 죽였는데 네. 그 죽인 게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끼로 머리를 내려쳐요. 그리고 나서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한 쓰레기 이렇게 이제 봉지에 담아서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합니다. 예. 이 패너라는 의사의. 그러면 이거 뭐 살인자를 뭐 변호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하고 너무 틀릴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도 또 뭐 무슨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을 악마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한 의사예요. 은퇴한 의사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의사였고 삶을 그렇게 또 이 와이프랑 잘 지내는 40년, 50년을 굉장히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금술 좋게 지내는 같이 봤는데 의사가 왜 이 와이프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 살해를 했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구성을 한 건데 패너는 명분과 집안에 똑똑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얼굴들이 잘생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20대 공부만 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은 다 자기처럼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죠. 근데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한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미모는 있었는데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남편은 틀릴 수 있는데 거의 건이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뭐냐면 이 남자를 꼬시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가서 하룻밤을 이제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결혼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와이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가스라이팅. 건의표 가스라이팅. 이 남자는 나는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이거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이 여자에게 우리의 결혼은 절대로 파탄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맹세라는 것을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양반은 50년을 참고 산 거죠. 도중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 맹세를 자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식 뭔가 있는 게 그 신실한 뭐가 있는가 이런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약속한 걸 절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년을 무조건 참은 거예요. 그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와이프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참고 집안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에 가까운 그 폐악질을 다 참은 거예요. 다 참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은퇴도 하고 했는데 이게 폭발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순간 폭발. 이 정도 있으면 나의 신념은
나는 신에게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도끼를 보고 그날도 이제 그 와이프가 똑같이 하길래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은 증언을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한국에서는 100%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네, 100% 처벌을 받습니다. 네. 대신에 네. 형량이 중요한 거죠. 예. 형량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의사고 네. 평판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탄원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형량을 다퉈야 된다. 이 사람이 당했던 50년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국가가 보상도 안 해줄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종신형으로 해서 하는 게 뭔 법의 이익이 있겠느냐. 아,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건의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당한 거기 때문에 네. 형량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형량은 3년이 나왔어요. 3년형을 갖다가 3년형이 나왔는데 교도소에서 3년? 아니요. 아, 교도소가 아닙니까? 구속은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풀어줬느냐? 그게 아니라 독일 법에는 이게 이제 자유집행 형벌이라는 게 있대요. 아, 자유집행형벌. 예, 뭐냐면 3년 동안 잠은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아요. 지정되어 있는 숙소에서 자고. 예, 잠을 거기서 자요. 교정시설에서 잠은 자요. 근데 아침이나 낮이 되면 출근하는 거죠. 예, 마음대로 이제 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하고 출근을 하는 대신에 이제 장소는 뭐 제한이 돼 있겠죠. 그거야. 멀리 갈 수는 없고. 멀리 가서 뭐 해외여행 이런 거는 못 가는 거고. 네네네. 멀리 갈 수는 없고. 국내에서도 그냥 그 당시에 올 수 있는 정도였어요. 단지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5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겠죠. 네네. 예, 그러게 됐습니다. 네. 결국 뭐 결론을 보면 여기에서 뭐 어떻게 살인자를 갖다 변호할 수 있는가에서 발생한 그 사건, 네. 뭐 그것보다도 왜 그것이 발생했고, 네. 그것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20대 여성이 일본에서 이제 망치를 휘둘려서 한 6명 경상을 입혔다. 네. 자, 거기에서도 이렇게만 보면 그 20대 여성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여성이 거기에서 그 행위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밝힌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조금은 형법, 해가지고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과정을 갖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사실은 배시 문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신청을 할 때만 또 되는 거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이제 재판부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도 또 꾸리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좀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놨던 게 뭐냐면 정치검찰. 정치검찰. 이게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을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법 이전에 인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독일 형법에서는 인권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형벌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자, 이 제목으로 해갖고 잡아들여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그 원래 잡아들인 제목이 아니라 털다가 계속 털어서 주변 사람들도 털고. 다 털어가지고 뭔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된 것이 조국, 송영길, 그다음에 송영길 이번에 판결 났더라고요. 사실 이제 송영길 같은 사람,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잡아들인 제목은 다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프랑스에 프랑스입니까?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유학 중인 사람 무조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것은 언론 플레이 재판 다 해가지고 그건 무죄 났습니다. 큰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검찰이 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건을 하고 나서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또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또 해가지고 다른 증거 나오면 그거가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송영길 대표가 2년형 나온 거 그거 보면 사실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후원 조직 같은 외곽 조직, 뭐 포럼이라든지 예. 뭐 무슨 예. 뭐 연구회 뭐 이런 것도 연구회라든지 뭐 발전회라든지 예. 이런 거 없는 제가 국회의원이 거의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출판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정치 자금법이고 뭐 개인이 꼭 거기에서 예.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예. 아마 그렇게 털면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구위에 있는 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한 몇몇 분 빼놓고는 아마 다 2년형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걸면 다 걸리는 거죠. 거기다 국진당 지금 있는 장재원 같은 사람은 뭐 한 몇십 년형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 유명한 산악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인권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표적으로 해가지고 잡아들인 다음에 전부 다 털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뭐든 하나 걸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형법이 우리 전 인간이 사는데 생활에서 안 걸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숨만 쉬어도 형법에 포함된다고 할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털어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검사로서 직분이 아니라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사상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권력자에게 또는 검찰에게 밉보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는 수단으로 법이 사용돼 버리면 그것은 사법이죠. 그렇죠. 예. 개인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만든 법에 네. 우리의 국가에 맞습니다. 법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 이제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책을 책을 한 권 신간이 나왔는데 제가 좀 흥미가 있는 분야 책이 이제 나와서 거기까지 하고 책 제목은 그때 또 알려주시면 그냥 음악에 관한 거다. 예. 음악에 대한 책 예.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윤상 기자님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